놓지 마세요, 길. 제발, 제발, 제발요. 나는 내 가족을 지킬 겁니다. 내 아이들이 2번 상처받게 두지 않을 거야. 당신에게 기회를 수차례 줬지만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당신이 끝낼 수 없다면 내가 끝낼 거야. 비가 참 많이 오던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진 시간, 잠든 집들이 하나둘 불을 끄던 시간이었지요. 그때 34층 베란다 끝에서 한 여자가 간신히 남자의 팔을 힘겹게 잡은 채 공중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두려움이 가득 찬 얼굴로요. 여자의 팔을 붙잡고 버티고 서 있는 남자는 여자의 손을 놓으면 끝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이는 평생이라 하고 어떤 이는 단 하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 도윤에게는 정확히 3번의 심장 박동만큼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리는 비명이 섞인 울음소리로 말했습니다. 놓지 마세요. 제발 도윤씨 제발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죠. 도윤의 팔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도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부부였습니다. 7년 전 사랑으로 시작해서 예쁜 쌍둥이 2딸도 낳았었죠. 그런데 왜 지금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목을 붙잡고 또 한 사람은 추락의 공포에 떨고 있는 걸까요? 이건 사랑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너무 늦어버린 후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제가 8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만든 영상이에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지만 제가 힘겹게 올라오다 보니 다소 말투가 격해졌네요. 힘을 너무 많이 써더니 배도 고프고 춥네요. 퇴근하고 몸도 따뜻하게 녹이게 국밥에 소주 한 병 마시고 자야겠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 식탁에서 네 식구가 행복한 얼굴을 띠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설인, 그리고 7살 쌍둥이 딸 지우와 지은과 함께 말이죠.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엔 참 다정한 부부였죠. 도윤은 중견 건축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했고 설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7살이 된 쌍둥이 2딸, 지우와 지은이까지 강남의 34평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지요. 누가 봐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하고 조용한 가정이었습니다. 딸 지은이 아침부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대회 있어. 그래? 아빠가 퇴근하고 보러 갈게. 제가 오늘 애들 데리러 일찍 갈게요. 고마워요. 무리하지 말고. 다정한 부부의 모습 그 자체였죠. 그때 설인이 밥을 먹다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보았죠. 자기야, 오늘 5시에 볼까? 보고 싶어. 설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며 남편인 도윤의 눈치를 살짝 보았죠. 하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여보, 커피 더 드릴까요? 괜찮아요. 빨리 출근해야 해서요. 오늘 운전 조심히 하고 좀 이따 봐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평화로운 아침에 작은 균열이 숨어 있다는 것을. 도윤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책상에서 설계도를 보고 있었죠. 동료 과장 민수 씨가 다가오더니 말을 건넵니다. 부장님, 오늘 회식 참석하시죠? 어쩌죠? 오늘은 애들 그림 대회 가봐야 해서 못 갈 것 같네요. 부장님 부러워요. 진짜 가정적이시네. 당연히 그래야죠. 요즘 애들 보는 재미에 살고 있습니다. 민욱 씨도 빨리 결혼하고 애 가져야죠. 도윤의 책상 위에는 항상 아이들이 그린 가족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 옆에 설인과의 결혼 사진도 함께 말이죠. 도윤이 사진을 만지작거립니다. 도윤은 참 섬세한 사람이죠. 작은 것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나중에 다가올 거대한 진실을 더더욱 견딜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후 3시 도윤이 회사 반차를 내고 유치원 문 앞에 도착합니다. 얘들아, 엄마 오늘 안 왔어? 엄마 안 왔어. 선생님이 아빠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 이상하네.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어 설인에게 전화합니다. 신호음만 7번째. 받지 않았죠. 이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 있나? 그때 도윤 마음에 아주 작은 의심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설이는 원래 아이들 일만큼은 늘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지요. 오늘처럼 아무 말도 없이 아이들 데리러 오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몇 번이고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설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먼저 올라왔고요. 그 걱정 뒤에 설명하기 어려운 의심이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운전 중에도 설인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죠. 같은 시각 오후 5시 한적한 카페에 설인이 젊고 잘생긴 외모의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예뻐. 새로 한 거야? 응, 어때? 완전 이뻐. 미치겠어. 설인이 부끄러운 듯 조용히 웃네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죠. 남편한테 전화 왔네. 받지 마. 지금은 우리 시간이잖아. 맞다. 오늘 애들 픽업 가야 되는데 깜빡했네. 남편이 대신 픽업해줬나 봐. 걱정 엄청 할 텐데. 설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일이 옳지 않다는 걸요. 머리로는 분명히 알면서도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와 연애를 하며 느끼는 설렘과 육체적인 사랑으로 오랜만에 심장이 뛰었고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여자 설인으로 숨쉬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정직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것도 설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끊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만이 설인의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는 아내의 전화를 기다리며 아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아니야, 엄마 바빴나 봐. 엄마 요즘 바빠. 맨날 나가. 맨날? 응, 예쁘게 하고 우리랑 안 놀아주고 맨날 나가. 그 순간 도윤의 뇌리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직감은 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도윤이 아이들과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로 30분 후 아내인 설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왔어요? 미안해요. 친구 만나느라 늦었어요. 전화 안 받던데? 아, 가방에 넣어놔서 못 봤어요. 미안해요, 도윤 씨. 애들 학교 정문 앞에 혼자 있었어요. 미안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무슨 친구? 대학 동창. 오랜만에 만났어요. 다음부터 그런 일 있으면 미리 말이라도 해줘요. 당신한테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하루 종일 걱정했으니까요. 도윤은 평소와 다른 아내의 태도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7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는데 눈을 피하는 버릇, 말끝을 흐리는 버릇, 평소와 너무 다른 행동들, 모를 수가 있을까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도윤은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일단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옆에서 설인이 자고 있었고 도윤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서랍 위에 올려져 있는 설인의 휴대폰을 쳐다보더니 도윤의 손이 휴대폰으로 향합니다. 도윤이 손을 뻗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본다는 행위는 이미 신뢰가 무너졌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도윤은 멈출 수 없었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네요. 예전에는 비밀번호를 해놓지 않았던 아내였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생일을 입력합니다.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 아이들 생일, 전부 다 틀렸습니다. 여러 번의 비밀번호 실패 후 화면이 잠겼습니다. 대부분 쓰던 비밀번호는 남편인 도윤의 생일이거나 아이들 생일이었는데 도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무언가 단단히 감추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회사 대신 민간조사소라는 곳을 내비게이션을 찍었습니다. 도윤은 밤새 고민 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 의심이 진짜인지 착각인지, 그리고 만약 진짜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차라리 자신의 판단이 틀렸길 바라며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뢰 내용이 부인 행적 조사시죠? 네. 혹시 외도 의심이십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미행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도윤은 그날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을 보냈어요. 며칠 동안의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설이는 늘 같은 카페로 향했고 그곳에는 항상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데려다 주는 복장치고는 노출이 과한 옷과 풀세팅 착장, 평소 잘 안 하던 화장까지 탐정의 카메라에 적나라하게 찍히고 있었죠. 날이 바뀌어도 장소만 조금 달라질 뿐 두 사람은 항상 함께였습니다.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모습, 모텔 앞에서 잠시 멈춰선 장면, 허리를 감싸 안고 웃던 순간까지, 나도 사랑해. 그리고 일주일 뒤 도윤의 손에 작은 봉투 하나가 쥐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도윤이 믿어왔던 7년의 결혼이 사실은 얼마나 오래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제야 도윤은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서윤은 도윤에게 하던 행동들이 사랑이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빈 껍데기 같은 결혼 생활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 봉투 안에는 도윤의 7년 결혼 생활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내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계속해서 가슴이 답답한지 주먹으로 가슴을 쿵쿵 내려치고 큰 한숨을 쉬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소파에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 의뢰로 부탁한 증거 사진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설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 안으로 들어왔죠. 불도 안 켜놓고 왜 그러고 있어요? 도윤이 대답 대신 불을 켰습니다. 불이 켜지고 테이블 위로 수많은 사진들을 설이는 보게 되었죠. 앉으세요.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당신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든 그 사람 어디서 어떻게 만났고 언제부터였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봐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게 전부입니까? 도윤이 벌떡 일어나 사진들을 설인 머리 위로 집어 던집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애들 생각은 안 하냐고요. 당신이 그러고도 애들 엄마 맞습니까? 3달. 얼마 안 되었어요, 진짜. 잠깐만 만나려고 했어요. 3달. 3달 동안 나는 바보였던 거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어요.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헬스장. 그 짓거리 하려고 헬스장에 갔어요? 그 사람은 나를 여자로 봐줬어요. 나는 안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을 여자로 안 보면 뭐로 봤다는 겁니까? 당신은 날 엄마로만 봤어요. 뭐라고요? 7년 동안 나는 엄마였어. 아내였어. 하지만 여자는 아니었어. 그게 무슨?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날 한 번도 안 봤어. 내가 머리 바꿔도 옷 바꿔도 살 빠져도. 나는 항상 당신을
나한테는 당신뿐이었어. 아니야, 당신 눈에는 애들밖에 없었어요. 설인의 결혼 생활에서 도윤은 좋은 아빠였습니다.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핍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변명할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냔 말입니다. 미안해요, 여보. 그 미안하단 말 좀 그만해. 미안하다고 하면 있었던 일이 없어지기라도 하냐고요. 그날 밤 도윤이 계속해서 큰 한숨을 쉬며 혼자 멍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만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죠.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혼하면 아이들은? 쌍둥이가 7살이야. 아빠 없이 크는 게 나을까? 엄마 없이 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도윤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도윤과 설인이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합니다.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그 남자와 완전히 끊으세요. 당연하죠. 둘째,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하세요. 네. 셋째, 이 각서에 서명하세요. 만약 다시 외도하면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빈몸으로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이건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법적 이력이 발생하는 계약서입니다. 사인하세요. 도윤의 제안은 냉정했죠. 용서하지만 신뢰하지는 않겠다는 것. 사랑하지만 경계하겠다는 것. 그것이 도윤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이제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 잊고 다시 시작합니다. 고마워요. 다시 기회를 줘서. 기회가 아닙니다. 아이들 때문입니다. 도윤의 눈빛에는 뭔가 더 깊은 생각이 있어 보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설이는 모릅니다. 도윤이 정말로 용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 답은 곧 드러나겠죠. 며칠 뒤였습니다. 설이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진료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저 생리가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찾아온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말없이 초음파 화면만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설인을 먼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임신 7주 차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설인의 숨이 턱하고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산부인과 선생님은 축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설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분명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설인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는 걸요. 임신은 축복이죠. 하지만 설인에게는 임신을 해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설인이 병원 복도 의자에 멍하니 앉아 휴대폰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나 지금 바쁜데. 나 임신했어. 뭐? 우리 아이야. 미쳤어? 그럼 지워야지. 그리고 그 애가 내 애인지 남의 애인지 어떻게 알아? 뭐라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야, 나 결혼할 생각 없어. 알지? 설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혁이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단지 재미였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 도윤과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불과 며칠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설인이 집에 돌아옵니다. 도윤이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죠. 왔어요? 어디 갔다 와요? 병원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요? 약 받았어요? 네. 설인은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죠. 배를 만지며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어떡하지? 서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남편인 도윤에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해결할 것인가? 이 일이 얼마나 더 큰 파국을 불러올지 서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도윤과 서리는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부부의 밤처럼 보였겠죠. 겉으로만 보면 말이죠. 서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척이었습니다. 숨을 조금 더 고르게 고르면서 답답한 마음을 편히 내쉬지도 못하고 있었죠. 잠시 후 도윤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요? 둘 사이에 4초의 짧은 공백이 있었지만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어색했습니다. 서린이 짧게 답했습니다. 응. 그 한마디에 도윤은 이미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서린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요. 도윤은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익숙한 불안감이 다시금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서린의 숨이 아주 잠깐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금세 눌러 담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도윤은 서린이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겠죠. 도윤은 바로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우리 다시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 말에는 부탁도 있었고 확인도 있었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는 뜻도 담겨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지 않은 채로요. 그 표정에는 믿음도 확신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서린의 대답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챈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이 밤이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조용한 밤이 될 거라는 걸요. 그렇게 3주라는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서린이 갑자기 입을 막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서린이 구토를 너무 심하게 하길래 도윤이 문을 두드렸죠. 괜찮아요. 서린이 화장실 문을 열어주어서 도윤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원 한번 가봐야겠어요. 계속 이러는데 아니야, 그냥 체한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당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이때 도윤의 눈이 쓰레기통 안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쓰레기통 안에는 임신 테스트기 박스가 버려져 있었고 바로 옆에는 테스트 양성 반응이 뜬 종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서린이 황급히 숨기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잠시만. 저게 뭡니까? 이거 임신 테스트기 아니에요? 임신했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3주 전 3주 전. 3주 동안 숨긴 거네요. 말할 타이밍을 못 찾아서. 왜 말 안 했어요?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일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이 내 아이입니까?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시기가 애매해서요. 준혁이랑 마지막 2달 전이었어요. 도윤이 벽에 기댑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른다. 당신 진짜 끝까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 거실에서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 왜 그래? 무서워. 화내지 마, 엄마한테. 그날 밤 도윤과 서린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윤이 혼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서린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요.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평생 키울 아이가
내 피를 나눈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를 낳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가? 그때까지 나의 의심은, 나의 분노는, 도윤은 뜬 눈으로 밤을 샜죠. 도윤은 다음날 비뇨기과에 방문했습니다. 도윤이 의사와 마주 앉아 상담을 하고 있었죠. 정관수술 상담 오셨다고요? 네. 연세가 35세시네요. 좀 이른 감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인분은 동의하셨나요? 곧 말할 겁니다. 정관수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만약 설인이 지금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낳는다면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도윤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품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이혼을 하면 정관 수술까지는 필요 없을 텐데 도윤은 어떤 선택을 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병원 밖을 나왔습니다. 도윤은 설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도윤은 설인에 대한 조용한 복수였지 않았을까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 4달이 지났습니다. 산부인과 진찰실. 설인은 진찰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배는 이제 누가 봐도 임산부라는 걸 알 만큼 불러 있었죠.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기 건강하네요. 성별 알려드릴까요? 설인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생각이 오갔겠죠. 아니요, 괜찮아요. 설인은 알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알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지도요. 진찰실 밖. 도윤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겠죠. 문이 열리고 설인이 나옵니다. 뭐래요? 건강하대요. 그래요. 그 말 뒤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설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잘못을 고백하듯이요. 저 유전자 검사 할까요? 뭐요? 아빠가 누군지 그래야 당신도 나를 다시 예전처럼 생각해주지 않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내가 키울 겁니다. 누구 아이든. 정말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로 키웁니다. 당신은 그저 엄마 역할만 하세요. 그게 무슨... 이 아이한테 진실을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알았어요. 설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폭풍이 오기 이전의 정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선택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설인을 용서하되 신뢰하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이 선택이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 줄은 그도 몰랐습니다. 5달 뒤. 설인이 진통 중입니다. 몸이 뒤틀릴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힘주세요. 조금만 더요. 도윤이 설인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손은 잡고 있지만 얼굴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마치 역할을 수행하듯 서 있습니다. 나왔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축하드립니다.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설인에게 안겨줍니다. 우리 딸. 설인은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로 아기를 바라봅니다. 엄마야. 엄마. 도윤도 조심스럽게 아기를 봅니다. 그때 아기가 눈을 뜹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도윤과 시선이 마주칩니다. 도윤은 그 순간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느꼈을 겁니다. 그랬었죠. 이 아이가 누구의 피를 이었는지는 그 순간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작은 숨결이 자신이 지켜야 할 생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말입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동안 이 의심 또한 평생 함께 안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요. 설인이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도윤이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이름 뭐라고 지을까? 당신이 지으세요. 서아, 김서아 어때? 서아. 여보, 고마워. 뭐가요? 이 아이를 받아줘서. 받아준 게 아닙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글쎄요. 당신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출산 후에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느 집과 다를 게 없어 보였겠죠. 아기는 태어났고 밥은 제때 먹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조용하다는 게 꼭 평온하다는 뜻은 아니더군요. 이 집 안에는 말 대신 침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언젠가 반드시 터질 폭탄이었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서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쥐고 있습니다. 문자 알림. 보고 싶어. 오늘 잠깐이라도. 준혁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서린의 손이 멈춥니다. 삭제 버튼 위에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랬겠죠.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말을 안 듣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서린 결국 답장을 씁니다. 어디서?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귀 가까이에 들려왔죠. 서린이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숨깁니다.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왜 갑자기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각서 기억 안 납니까? 휴대폰 공유하기로 했잖아요. 그냥 친구랑 카톡한 게 다예요, 도연 씨. 그럼 보여주세요. 서린은 한 발짝 물러섭니다. 아니, 도연 씨, 별거 아니라니까요. 서린 씨,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다가옵니다. 휴대폰 주세요. 괜히 오해할까봐.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요. 또 그 사람입니까? 도윤 씨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도윤이 휴대폰을 잡으려 하자 서린이 몸을 틀며 버팁니다. 툭!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죠. 화면이 켜진 채 멈춰 있습니다. 준혁과의 대화들, 2주 전부터 이어진 메시지들. 보고 싶어. 나도. 언제 볼까? 시간 되면. 도윤이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스크롤을 올릴수록 도윤의 표정이 굳어가고 있었죠.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아니야. 정말로 연락만. 연락만? 만나자고 한 게 연락만입니까? 아직도 그 계좌식 못 잊었습니까? 만난 건 아니야.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답장만 보내고 차단하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각서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또 이런 짓을 벌이는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울면서 쓴 각서는 뭡니까? 미안해요. 근데 정말 아니야.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감정이 없어, 도윤 씨. 미안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소리 지긋지긋해! 당신 정말 어떻게 나한테 내 자식인지도 모를 나이까지 다 감내하면서 당신과 함께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나는 안 보이냔 말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아빠. 그 소리에 방문이 열립니다. 지은과 지연 두 쌍둥이 딸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고 뒤이어 아기 서아도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죠. 왜 그래? 도윤이 아이들을 보고 멈추려고 했어요. 숨을 고르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도저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지연이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아빠, 무서워. 아빠가 들어가라고 몇 번을 말해. 지연이 문 안 닫아! 아이들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완전히 지친 얼굴을 한 도윤은 후회에 가득 찬 목소리로 혼자 중얼리듯 말을 내뱉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나를 기만했고 이 가정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여자였던 거야.
당신은 남자한테 미쳤어. 당신은 제대로 미쳤어. 애초에 바뀔 생각이 없었던 거야. 이러고 또 바람 피우려고 날 속이고. 지금까지 다 연기였던 거야. 저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닐 거야. 당신은 그러고서도 남는 여자일 테니까. 그 말이 결국 설인의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미 끊어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 역시 더는 감정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억눌러왔던 분노와 모멸,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도윤의 손은 본능처럼 설인의 멱살을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거칠게 뒤로 밀려나던 그 찰나 설인은 알았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이 남자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도윤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동자, 분노도 미련도 없는 너무 차가운 눈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설인이 난간을 넘으려 합니다. 미쳤습니까? 설인과 도윤은 몸싸움까지 벌이고 말았죠. 비에 미끄러진 발과 함께 도윤의 손이 순간적으로 설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툭! 설인의 몸이 순간 흔들리며 난간 밖으로 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윤 씨!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본능처럼 팔을 빠르게 뻗어 설인의 손목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도윤 씨, 나 살려줘. 제발, 제발요. 제발. 도윤의 팔이 심하게 떨렸죠.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늦은 밤, 난간 아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윤의 팔은 이미 한계에 와 있었고 힘이 빠져 더 이상 끌어올릴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설인의 손목이 미끄러집니다. 이 손 놓지 마요. 나 너무 무서워. 도윤의 숨이 거칠게 터져나옵니다. 이마에 핏줄이 붉어집니다. 왜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습니까? 팔이 다시 한번 크게 떨립니다. 정말로 이제는 놓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팔이 다시 한번 크게 떨립니다. 이대로 끝내면 모든 게 끝난다. 나는 몇 번이나 기회를 줬지. 전화도, 경고도, 침묵도. 그런데도 이 여자는 설인의 손이 다시 미끄러집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일까? 카페 안에서 처음 만난 날, 설인이 커피를 쏟고 당황합니다. 도윤이 웃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의 박수, 설인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분만실, 아기 울음소리 2개가 겹칩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울던 순간, 밤늦은 거실, 아이들이 잠든 뒤 설인이 도윤의 어깨에 기대 잠든 모습, 그때의 평온함이 눈동자에 스쳐 지나갔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힘을 끌어모읍니다. 온몸이 뒤틀립니다. 설인이 난간을 넘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바닥에 쓰러졌죠. 빗속에서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어요. 그때였을 겁니다. 도윤은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설인을 미워해서 아팠던 게 아니라 아직 마음 한구석에 설인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이 더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랬었죠.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사람이기를 선택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가 그칩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합니다. 설인은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손목을 감싸줍니다. 도윤은 소파로 가지 않습니다. 현관 근처 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습니다. 거리입니다. 이미 마음의 거리는 더 멉니다. 살려줘서 고마워요. 도윤은 설인의 답에 반응하지 않았죠. 미안해요. 정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도윤은 역시나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설인이 그런 도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세요. 도윤 씨, 내가 정말 잘할게요. 애들을 봐서라도 제발. 기회는 사람이 믿을 수 있을 때 쓰는 말이죠. 설인 씨 우려할 만큼 했어요. 나 사실은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하하, 도윤의 숨이 순간 멎었어요. 같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참. 당신답네. 그래. 이래야 당신이지. 도연 씨, 당신 핏줄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도윤의 눈동자는 흔들리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네요. 끝까지.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더니 쓰레기보다 못하면. 뭐라고요? 도연 씨 지금 나한테 쓰레기? 도연 씨 왜 그래요? 나 당신 셋째 임신 소식 알렸을 때 다음날 바로 정관수술했어.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거짓말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이 더러운 년아. 너는 변할 생각도 변할 마음도 애초에 없었던 거야. 내가 널 왜 살렸을까? 인간 같지도 않은 너를. 아니다. 내 손만 더러워지지. 네 새끼 데리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너한테 이런 한 푼도 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고. 너는 앞으로 내 두 딸 만날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 거니까. 당신 베란다에서 날 죽이려고 했잖아요. 도연은 설인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맞아. 널 살려준 걸 후회하고 있지. 네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널 정말 죽일지도 몰라.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이들 나 없이 도윤 씨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설인을 차갑고 매섭게 쳐다보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너 같은 쓰레기를 엄마로 두는 것보다는 낫겠지. 너보다 훨씬 더 잘 키울 자신 있고 나는 내 딸들에게 내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네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해줄 거야. 앞으로 거지 같은 네 앞날이나 걱정하시지. 그 잘난 놈한테 가서 살면 되겠네. 설인은 캐리어에 옷 몇 가지와 귀중품을 급하게 챙기며 갓난아이를 안고 나갔어요. 그렇게 현관문은 닫혔습니다. 사랑은 끝날 때 가장 잔인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붙잡지 않기로 한 선택이 가장 큰 용기가 되는 순간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이별은 울음이 아니라 침묵으로 끝납니다. 도윤은 설인과 함께 했던 이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집을 부동산에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이 집에는 설인의 흔적을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들과 새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뒤, 이삿짐이 빠져나간 텅 빈 거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옵니다. 벽 한쪽에는 아이들 그림 2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내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도윤은 천천히 그림을 떼어 돌돌 말아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멈춰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나는 완벽한 아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들고 천천히 집에서 나왔습니다. 하교 시간, 아이들이 하나둘 유치원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은 정장도 슈트도 아닌 조금은 서툰 차림의 평범한 아빠 모습으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발견했네요. 언니, 아빠 왔다! 아빠! 아이들이 달려오네요. 도윤은 두 아이를 동시에 안아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도윤의 가슴에 파묻혔습니다. 도윤은 아이들 머리를 감싸 안으며 꽤 오래 놓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 두 딸은 양쪽에서 아빠 손을 잡으며 놀이터에 가고 있었죠. 아빠, 나 그네 엄청 잘 탄다? 내가 보여줄게. 아빠랑 같이 놀이터 가니까 너무 좋아. 얘들아, 아빠랑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밤에는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가자. 좋아! 아빠 최고! 도윤은 아이들보다 한 발짝 느리게 걸어가 줍니다. 도윤은 재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인생에 또 다른 사라짐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평소와 같은 저녁, 도윤은 퇴근 후 아이들을 픽업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뭐야? 글쎄, 오늘은
아빠가 제일 잘하는 거 뭔데? 라면? 아이들이 웃습니다. 작은 식탁, 라면 냄비 하나를 가운데 두고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네요. 완벽하진 않지만 따뜻한 식사. 도윤은 아이들 그릇에 먼저 면을 나눠줬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완전히 채워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매일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밥을 먹고 산책 겸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왔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네요. 두 딸들이 서로 잡기 놀이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도윤은 달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봐. 아이들은 다시 웃으며 뛰어다니네요. 노을빛 속 도윤이 두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오늘도 아이들의 아빠로 살아갑니다.